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실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실점은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원근법하고 비례분모하고 비슷한데요. 점점 멀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멀리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게 원근법인가. 멀리 있는 대상의 그림을 깊이감 있게 그리는 그런 방법이 원근법이라고 했을 때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점점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이 그림상에서 표현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점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점들이 수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주 먼 대상 있죠. 아주 먼 대상. 아주 먼 대상. 이 끝에 있는 부분 보세요. 아주 먼 대상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뭐로 만나? 점으로 만나. 아주 먼 대상이. 그 점을 몰아간다. 일단 느낌상. 소실점이야. 근데 이게 점이 되는 건 당연해.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시간에 원근법을 배웠거든요. 원근법 기억나시죠? 실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이. 그 물체의 높이가 거리의 역수분의 1로 비례한다. 그죠? 기억나요? 아까 했었잖아요. 눈과 나무의 거리. 이게 뭐야? 눈과 나무의 거리. 실제 거리죠. 눈과 나무의 거리. 그 말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있는 그까지의 거리가 나무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화면에 그려지는 길이, 즉 높이죠, 높이. 높이의 관계가 길이가 멀어질수록 역수 관계였어, 높이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눈과 나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합시다. 무한대. 즉 이 무한대가 뭐냐면 대상과 나의 거리를 무한대로 하자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내 눈앞에 그려지는 평면에 그려지는 높이를 생각했을 때 대상과 나의 실제 거리하고 그려지는 높이는 아까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였거든요. 이거에 비례하는데 이게 대략 얼마예요? 무한대분위는 멀어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대상의 높이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그 없어지는 높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높이가 없다는 얘기 가까워지면 결국 뭐로 보일 것이다. 뭐? 그렇지. 점으로 보일 거고, 그 점이 뭐가 될 거다? 소실점이 될 것이다. 즉,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과 나와의 거리가 아주 어땠을 때, 멀었을 때, 실제 그려지는 모습이 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먼 대상이 이 평면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뭐로 보인다? 점으로 보인다. 그 점이 보시면 기차나 활주처럼 평행한 길이가 계속 뻗어나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결국 만나는 것처럼 보이듯이 평행선 한없이 연장하면 그건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눈에는 만나서 뭐로 보인다? 점으로 보인다. 소실점이 나간다. 그래서 소실점은 당연히 반비례 함수와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물체와의 거리와 화폭에서의 높이, 길이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폭에서 그려지는 높이는 역수가 될 것이고, 그 역수는 x분의 1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극한을 취하면 어디로 갈까? 얘들아, 0으로 가겠지.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 자, 인상파워인 구스타프 카유보트가 작품인데 소실점 찾아보라. 소실점은 당연히 먼 대상이 있잖아요. 어디 있겠어요? 이거 연장해 보면 돼요. 이렇게 만나죠. 여기. 여기가 소실점이죠. 자, 얘도 어디겠어요? 자, 이렇게 만나는 요점이죠. 이게 소실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물체를 구성하는 선들을 연장했을 때
그림과 만나는 점이 소실점인데 우리 수학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소실점은 아주 먼 대상에서 걸리는 거니까 주어진 그림에서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이 어디 있느냐 그 점으로 연장선이 모이느냐를 판단해 보면 소실점 간단히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소실점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근데 모든 그림이나 어떤 대상이 소실점이 한 개 있는 건 아니야. 그러잖아. 모든 그림이 아주 먼 대상만을 가지고 그리는 것도 아닌데 소실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실점에 따라서 뭐 그림의 모양이 달라질 거고 그 달라지는 게 어떤 특징을 갖느냐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설명이 뒤에 나와. 그래서 소실점이 대개 한 개이지만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두 개 이상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원래 뭐일 것 같아? 정육면체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정육면체 이렇게 있어. 정육면체 이렇게 있는데 이 소실점을 이용하면 어떻게? 이 정육면체를 약간 틀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울게요. 지금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정육면체를 평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리면 항상 이런 모양인데 소실점이 있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정육면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려진 노멀하게 그려진 정육면체하고 이렇게 그려진 정육면체는 소실점을 갖고 있는 정육면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아까 소실점은 뭐냐면 멀리 있는 대상들을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 말은 어떤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정육면체를 그냥 노멀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봐보세요. 그냥 정육면체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뭐가 훨씬 느끼는 공간감이 있잖아요. 깊이감이 있어요. 깊이감. 그죠? 그다음 소실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공간감과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집중이 돼요. 그림에. 그죠? 공간감이 있고요. 깊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표현할 때 항상 우리가 정육면체를 단순화시켜서 그림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실점 형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결과는 전에 얘기했지만 뭐를 공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공간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으면 돼? 소실점 찾는 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죠? 이렇게 그으면 이제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거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 도형이 보여요? 요 도형이 소실점을 갖는 도형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훨씬 더 뭐를 갖는다? 공간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실점 그리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서 소실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소실점 한 개로 해서 그리는 방법은 점을 찍고 선을 잇고 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대하여 닮게 선만 평행하게 잘 잡아주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소실점이 두 개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건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장 하나 걸리고요. 이렇게 하나 연장 걸려요. 그죠? 그럼 소실점 한 개인 경우랑 두 개인 경우 뭐가 차이가 있는가 봐볼래? 여러분 생각하면 소실점 두 개 있으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어떻게 되죠? 이런 부분이 너무 돋보이죠? 그럼 뭐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거 당연히 느낌이 오죠? 그죠? 돌출된 부분이 보임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되는 거죠? 강조함을 좀 보이죠. 되게 웅장한 느낌을 많이 보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실점이 한 개인 경우하고 두 개인 경우를 이용하게 되면 그림이 표현 방법이 아주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그지? 소실점 부분을 표현함으로 해서 그림의 입체감이나 강조, 보이고자 하는 내용, 대상의 작가의 의도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소실점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나죠. 두 개죠. 소시점 두 개예요. 그죠? 맞아요? 여기도 볼래요? 소시점 어떻게 보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을 내리고요. 이렇게 선 내리고 이렇게 가면 이쪽에 모여요. 소시점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소시점 두 개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소시점이 어딜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 평면을 보시면요, 이런 선분과 이런 선분들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대각선들이 교차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좀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간단히 보면요, 이렇게 선분이 가고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가죠.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얘도 몇 개죠? 소시점 두 개죠. 이해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있잖아, 이 소시점을 구도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강조가 되거나 의도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시점이 두 개인 경우를 지금 다 보인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미술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아, 이쪽 부분이 강조됐다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럼 소시점이 3개인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시점 3개인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하나 그려보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죠? 조금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조금 여기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그려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주고 이렇게 잡고, 이 빨간색 선분을 이렇게 연장하고 만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약간은 수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들리고, 그죠? 여기도 약간 들리고, 그러면 그림이 조금 수정을 하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식의 그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장해서 저기서 만나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만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위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식의 그림. 그럼 이런 그림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입체의 건물을 이 시선이 이쪽 대각선 쪽에서, 위에서 대각선 쪽으로 딱 아래서 보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죠? 소시점이 3개가 보이는 그림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그림 좀 이상한데 이쪽에서 모이게끔 그려지고, 이쪽 사이드는 이쪽에서 모이게끔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다 보면 그림 자체가 또 마찬가지예요. 높은 빌딩을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빌딩 자체가 훨씬 더 어떻게 보여요? 웅장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시점 표현을 여러 개 함으로써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시각적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소시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